남편이 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한 번도 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끝내 말해지지 못했던 진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게 된 한 아내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차 평범한 직장인 아내입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크게 튀지 않았으며 누구에게 보여도 괜찮은 남편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여자를 밝히는 기색도 없었고 회식이 잦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최소한 배신당할 일은 없다고요. 사건이 터진 그날까지는 그랬죠.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다 우연히 낯선 속옷을 한 벌 발견했어요. 여자 속옷이었지요. 제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적도 산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연분홍색 팬티였어요. 우리 집에 여자라곤 저 하나뿐인지라 제 것이 아니면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에서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파운데이션, 정리함 뒤에 숨겨진 여성용 가발, 그리고 욕실 수납장 안에서 발견한 제모기까지요. 이상하게도 그 물건들은 하나같이 여자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딱 둘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제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되는 걸까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 물건들 어쩌다 생겼냐고 물어보면 될 걸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어쩐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떠올린 건 외도였습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딴엔 남편의 뒤를 좀 캐본다고 캐봤습니다. 그 시작점이 남편 옷가지들을 뒤져보는 거였어요. TV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남편 안주머니 같은 곳 뒤져보다 모텔 영수증이 나오기도 하고 술집 라이터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혹시나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뒤져도 외도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을 살펴봐도 증거가 없으니 휴대폰도 받고 차 안도 뒤졌고 회사 가방까지 다 열어봤어요. 휴대폰 메시지는 늘 같은 사람들과의 업무 대화뿐이었고 통화 기록도 일정했고 카드 사용 내역 역시 집과 회사, 마트와 병원, 가끔의 회식 자리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모텔 영수증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 흔한 술집 명함 하나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럴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의심이 틀렸다는 안도감보다는 그럼 집안에서 발견된 이 희한한 물건들의 주인은 대체 누구냐는 질문만 남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하루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문을 잠궈둔 채 샤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욕실 문을 반쯤 열어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휴대폰을 만지거나 가끔 제가 화장실이 급해 샤워 중에 노크하고 들어가도 별말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문을 꼭 잠그고 들어가 1시간 가까이 나오질 않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몸 관리에 신경을 쓰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욕실 바닥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아니었습니다. 제 것과는 길이도 색도 달랐고 남편 머리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죠. 남편 것도 제 것도 아니라면 귀신 거라도 된단 말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탁기를 돌리다 검은 스타킹 한 짝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엔 레이스 팬티에 이번엔 여자 스타킹이라니 황당하더군요. 양말이나 보온용으로 신은 거라기엔 너무 얇았고 제가 신는 것들과도 확연히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스타킹을 접어서 서랍 안쪽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온몸에 묘한 기분이 감돌더군요. 그리고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예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제 남편을 더 이상 어떻게 봐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아서요. 뭐 하나라도 캐물으려는 순간 이 결혼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봤고 충분히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 안에서 더 이상 확인하고 싶은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하나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주소도 익숙하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칼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안에는 또 여자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래지어, 레이스 속옷, 스타킹.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참아왔던 무언가가 더는 눌러지지 않는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 상자를 그대로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바닥 위에 흩어진 여자 속옷들 위로 남편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자꾸 이런 물건들을 집에 들이느냐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세탁기에서 여자 속옷이 나온 게 한두 번인 줄 아느냐고. 바람 피우는 거면 차라리 말을 하라고 이렇게 사람 미치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직장 후배에게 선물로 주려고 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혀서요. 어떤 미친놈이 직장 사람한테 브래지어를 선물하느냐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군말 없이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붙잡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집에 혼자 남은 뒤 저는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도의 증거는 없는데 집 안에는 여자 흔적이 가득 남아있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졌으니까요. 이상하게도 가장 괴로웠던 건 분노보다 혼란이었습니다. 차라리 명확한 외도였으면, 차라리 상대 여자가 있었다면 욕하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남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 결혼 전부터 친했던 친구들,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며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다는 말, 여자 문제로 말 나온 적도 없다는 말들이요. 그럴수록 제 정신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본 것들은 뭐였을까요? 내가 느낀 이 불안은 전부 착각이었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 작업을 하려고 남편이 쓰던 서재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남편이 떠난 뒤에도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아래 자물쇠로 잠긴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안에 답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도구를 가져와 서랍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외장 하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고 미리 보기 화면에는 여자 스타킹을 신은 다리, 미니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여자 신체 일부만 담긴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단순한 변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패티시를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지요. 소름이 끼쳐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 사진들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켜고 사진 하나를 정식으로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 가발을 쓴 모습, 여자 옷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는 남편. 사진 속에는 제가 알던 남편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집안에 흘려놓은 여자 물건들, 일부러 들키기 쉬운 택배, 설명하지 않던 태도들까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말이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도망치듯 피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조용한 호프집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왔다고,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더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려 왔다고요. 남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고 인터넷으로 몰래 남자를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럼에도 자신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지난 15년이 마치 잘못 재생된 필름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함께 찍었던 사진들, 아무렇지 않게 나눴던 대화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고,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만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지금껏 제가 알던 남편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나라는 역할이 필요했을 뿐이었는지 그 경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고 그래서 일부러 흔적을 흘리며 눈치채주길 바랬다는 말이 기가 막히고 가슴에 비수처럼 와 박히더군요. 비겁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니요.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가요?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래서 15년이나 살부딪히며 살아온 사람 등에 칼을 수없이 쑤셔박는 꼴인데요. 그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여장을 하는 패티시만 있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욕하고 혐오하고 분노하며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여자가 되고 싶다는 말 앞에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선명해졌습니다.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고 용서로 정리할 수 있는 종류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제가 붙잡고 있던 결혼이라는 세계가 완전히 처참하게 박살나 버렸다는 느낌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미워서도 아니었고 복수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함께 숨 쉬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됐을 뿐입니다. 가끔은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 15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진실을 껴안은 채 같은 시간을 살아온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숨긴 채 타인의 인생 위에 자리를 잡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라 짐이었고 공유되지 않은 진실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결혼에서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가 믿고 살아왔던 제 삶의 형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지금도 쉽게 봉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이해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적어도 상대의 인생을 감춘 채 유지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이해로 완성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이해가 관계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 사랑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한 진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침묵이 누군가를 지켜주는 선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인지 우리는 끝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사계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